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일본은 새로운 총리가 탄생했고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정책들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새로운 총리가 나오자마자 한국보다 못하다는 내용의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정치에서 정책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일본의 새로운 총리가 나오자 뉴스위크에서 보도한 기사입니다. 일본에서 정책은 없으면 허전하니까 형식상 내놓는 초밥의 가짜 풀과 같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내놓아도 일본 국민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에도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정책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국민 대다수는 자민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1955년 이후 일본은 자민당이 일당 독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부터 소개하는 비참한 현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인용해 소개하는 기사는 모두 10월 들어서 보도된 내용들입니다. 평균 실수령액 27만엔의 비참함, 키시 내각 탄생과 함께 드러나는 일본인의 막장 생활. 기사에서는 일본인의 평균 실수령액이 270만원 밖에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세청이 2020년 일본인의 소득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 일본인의 평균 연봉은 433만엔, 하나 약 4,330만원으로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월 소득으로 따져보면 360만원 정도입니다. 여기서 세금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270에서 290만원 정도 됩니다. 기사에 달린 댓글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평균 급여 433만엔. 국세청이 발표한 이 숫자에 세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것은 대기업의 정규직 직원들도 포함한 평균입니다. 대기업 정규직이 평균을 올리고 있다.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은 급여가 더 낮습니다. 저축과 마찬가지로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 45세 남자 정규직인데 실수령, 상여 모두 평균 이하네요. 승급해도 왠지 실수령액은 늘지 않고요. 잔업이 없으면 매달 실수령액은 20만엔에 그칩니다. 이러다가는 가정을 꾸리는 것도 포기, 자동차조차도 갖지 못한 채 제 생활만으로도 벅찹니다. 뭐 원래 저는 인간관계가 서툴러서 혼자가 좋아서 가정을 꾸린다는 건 생각할 수 없지만요. 하지만 일본의 급여는 어떻게 안 될까요? 오키나와에서는 휴일 수나 서비스 잔업 등 위법한 회사가 많아서 30대라도 대부분 실수령 14에서 17만엔, 27만엔 정도 받으면 얼마나 생활이 편해질까. 근로기준 감독소에 상담해도 익명조사는 인원 부족 때문에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 우선 근로기준 감독소의 인력 대폭 증원, 익명 대응 강화 등 기존 근로기준법을 철저히 지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바란다. 직장인 평균 급여 2년 연속 감소, 40%가 연수입 300만엔 이하의 충격. 기사에서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연봉 분포도를 살펴보면 연봉 6천만원까지가 각각 10%를 넘기며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 1,000만원 이하부터 5천만원까지가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의 70%는 월 40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일본 국민의 72%가 자신이 중산층이라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 70%가 월 400만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국민의 70%가 자신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1억 중상층 사회로 불렸습니다. 이후 신자유주의 경제가 도입되고 일본의 중산층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2020년 조사에 따르면 42.2%가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대답했고 아니라는 대답은 57.8%였습니다. 그리고 아니라고 대답한 사람 중 자신이 저소득층이라고 답한 사람이 91.1%나 됐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반대로 국민의 50% 정도가 자신이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사에 달린 댓글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 시급제, 공휴일이 많으면 실수령액 16만엔, 일반적으로 20만엔 전후,
일하는 방식 개혁으로 잔업도 없어져서 대학생 아이와 둘이서 생활, 상여금도 없기 때문에 매달 간당간당합니다. 지난해 연봉은 210만엔에서 사회보험료 41만엔 제외당하고 주민세의 납부는 별도입니다. 최근에는 살아있는 것이 피곤합니다. 연봉을 올리지 않으면 일본은 끝난다. 이민을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낮은 소득으로는 이민조차 거부당한다. 그렇다면 이런 일본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인은 국제적으로 낮은 급여의 본질을 모른다. 아베노믹스에 의해 세계 5위에서 30위로 추락했다. 기사에서는 일본의 임금은 미국의 절반, 한국보다 낮다라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고 있습니다. 2020년 OECD 국가평균 임금을 살펴보면 일본은 38,515달러이고 한국은 41,960달러로 일본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1년 빅맥 지수를 보면 일본은 3.5달러, 한국은 4달러로 일본보다 한국이 높은 수준입니다. 빅맥 지수는 임금도 포함되어 있어서 일본의 빅맥 지수가 오르지 않는 것은 실질 임금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기사에 달린 댓글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물가가 비싼 싱가포르에서 살다 보면 일본의 임금으로 비자를 받거나 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인플레나 임금 상승에 의해서 해마다 2% 정도씩 조금씩 부유해져 가고 있는데 일본만 임금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평균 급여는 433만엔으로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미국 대학에 진학하는 일본인의 수가 인구에 비해 적은 것도 학비가 인플레에 의해서 계속 올라 엔저에 의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유학이나 이주를 가거나 수입품을 구입하는 것도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현재 20대 후반인데요. 향후 일본이 경제 성장을 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어학 공부 중인데 빨리 해외에서 일하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도 일본을 위해서도 좋은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대로 국내에서 일본을 위해 열심히 할 것인지 해외에서 자신을 위해 열심히 할 것인지 매우 고민됩니다. 한국의 평균 연봉은 일본보다 약 40만엔 높다. 왜 이렇게 되어버린 것인가? 기사에서는 한국과 비교하며 일본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아날로그를 고집하며 IT화로 발전하지 못하는 것을 일본 몰락의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세계에서 점점 뒤처지고 가난해지고 있다. 상징적인 사실은 1인당 GDP와 평균 임금이 한국에게 추월당한 것이다. 한국은 오랫동안 중진국의 딜레마에 빠져 있었는데 지금 일본은 그 뒤를 따르는 상황까지 돼버렸다. 이 이란 역전을 한국 언론은 선전하고 있지만 일본 언론은 그다지 크게 보도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기사는 한국을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이 세계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다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어 교육을 한국 수준으로 강화하거나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처럼 영어를 공용어로 할 수밖에 없다. IT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지금의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이 염색체의 일부가 되고 있는 스마트폰 네이티브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전제로 10년 후, 20년 후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의 몰락은 21세기 들어서 본격화됐고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고착화된 아날로그 사회가 국가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수입이 줄어들어 여유가 사라진 일본인들은 해외여행을 하지 않고 유학조차도 가지 않게 됐습니다. 그 결과 외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급감했고 국제적 인재가 나오기 힘든 구조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기사는 이러한 내용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민당이 일당 독재를 유지하는 한 앞으로 한국과 일본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질 것입니다.